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서재표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4월 21일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날이기도 한데 법정 기념일이래요. 자, 오늘 4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과학의 날입니다. 오늘 수업 과학 수업이죠. 네, 과학의 날 기념해 가지고 여러분 더 열심히 오늘 수업도 다 듣고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이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지정한 날인데요. 지구의 날에 행사가 있다고 해요. 오후 저녁 8시가 되면 전체 모든 전등을 소등시키는, 불을 끄는 행사를 8시에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작은 실천이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힘 중에서 과학에서의 힘을 배웠고, 그리고 힘의 종류 중 첫 번째 중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힘을 배워볼까? 오늘은 바로 탄성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탄성력에 대한 조금 과학적 지식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하는 실험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탄성력의 정의를 알고 물체의 탄성을 이용하는 예를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용수철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실험인데요.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실험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프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입니다. 자, 어떤 그림이 나와 있나요?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육상 종목 중에서 장대 높이 뛰기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선수가 약 한 5m 정도 되는 장대를 들고 달리다가 장대를 짚고 도약을 합니다. 즉 점프를 하는 거죠. 그때 장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데, 이때 문제, 장대 높이 뛰기를 할 때 이렇게 구부러진 또는 휘어진 장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때 휘어진 장대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한번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가 댓글창을 이렇게 바르고 고운 댓글로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휘어진 장대는 어떤 역할 또는 어떤 힘을 작용할까입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렵나요? 자, 갓승기 학생 탄성력이라고 했네요. 뒤로 날아가요. 뒤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죠. 자,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탄성력이라는 개념을 들어오기 전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휘어진 장대가 원래대로, 즉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힘, 이 힘으로 더 높이 뛰어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장대 높이 뛰기 세계 신기록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6m 한 15cm라고 하네요. 5m의 장대로 뛰어서 6m를 넘는 굉장하죠. 자, 이렇게 장대는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자, 이것을 탱탱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이 성질을 뭐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댓글창에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두 글자입니다.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 자, 선생님 한번 빈칸에 한번 채워 볼게요. 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탄성이 있는 물체를 뭐라고 불리느냐? 탄성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흔히 사용되는 볼펜, 선생님도 이렇게 삼색 볼펜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삼색 볼펜 안에는 용수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용수철이 바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탄성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과학에서의 힘 기억나시죠? 과학에서의 힘은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예로 밀가루 반죽에 힘을 가했더니 모양이 변했어. 하지만 다시 되돌아오진 않죠. 이런 밀가루 반죽이나 찰흙 같은 물체는 탄성체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물체는 뭐라고 불릴까? 소성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탄성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자,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물체가 변형시켰던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했다면 이때의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자, 과학에서 힘도 마찬가지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에 대해서 공부했죠. 탄성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그리고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 한번 찾아보면 탄성력의 방향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방향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노란 고무줄을 준비했는데요. 이 노란 고무줄을 한번 양쪽으로 한번 당겨보면, 천천히 당겨보면 여러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이 고무줄이 작용하는지. 이 고무줄은 안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즉 물체를 변형할 때 우리는 힘을 가합니다. 우리가 가한 힘에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은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크기는요. 탄성체가 이렇게 고무줄이 변형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좁게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경우와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 힘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탄성체의 변형 정도가 크면 클수록 탄성력의 크기도 커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성체가 작용하는 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탄성력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그림은 교과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운동기구를 양쪽 손으로 눌렀을 때인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운동기구 중에 이렇게 양쪽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운동기구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왼쪽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운동기구 안에는 조그마한 용수철이 들어있어요. 자, 이 용수철을 제가 한번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눌러보면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힘이 작용하는 거죠. 안쪽으로.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 용수철이 힘이 이렇게 나갈까, 작용할까 한번 표시해 보면요. 선생님이 누른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양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용수철을 잡아당겼을 때 나타나면, 자, 용수철이 원래 모양이었다가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죠. 이 변형될 때 이 탄성체, 이 용수철은 안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탄성력은 힘의 방향이 안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좀 정리하자면 탄성체는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이다. 그럼 선생님이 작용한 힘,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용한 힘의 방향과 탄성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어떤 방향일까요? 한번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이 눌렀을 때는 어떻게 바깥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했죠. 그리고 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반대 방향인 안쪽으로. 선생님이 힌트를 드려버렸네요. 괄호 안에는 여러분, 그렇죠, 서한율 학생 잘 얘기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탄성역의 힘의 방향은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번 두 가지 용수철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서로 눌러보는 누름용 용수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잡아당기는 당김용 용수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 먼저 살펴보시면, 자, 양쪽으로 누르게 되면, 안쪽으로 누르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 모양이 원래 모양에서 작아지게 되죠. 즉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방향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누르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양쪽으로 방향이 나타나게 있고, 두 번째는요, 용수철을 잡아당겼을 때 당기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한다는 거, 여러분 이 힘의 방향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성력의 방향을 배웠다면 두 번째 탄성력의 크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탄성력의 크기는 여러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고무 밴드라고 합니다. 집안에서도 이렇게 간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발로 이 고무 밴드를 밟고 이 양쪽 손으로 고무를 잡고 어깨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힘이 작용하죠. 그러면 고무 밴드는 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즉 모양이 변형이 되죠. 이때 방향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작용한 방향은 어깨 쪽이니까 위쪽이 되겠죠. 하지만 고무 밴드가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인 아래쪽이 되는 것이죠. 이때 탄성력 크기는 이렇게 탄성체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또는 누름용 용수철처럼 이렇게 줄어든 길이에 어떤 관계가 나타나느냐, 비례한다라는 관계를 갖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무 밴드를 많이 잡아당길수록 힘이 많이 들죠. 그만큼 탄성력의 크기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잡아당기게 되면 탄성력의 크기도 작은 겁니다. 예를 들면 100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탄성력도 100N이고 10N의 작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탄성력은 10N이라는 거, 즉 작용한 힘의 크기와 탄성력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어가면서 탄성력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어디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씩 찾아보면 뭐 기타라든지 기타에 있는 기타줄, 그리고 머리를 묶는 고무줄, 그리고 자전거 안장, 그리고 농구공, 그리고 우리 생활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플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탄성력을 이용하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은 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생활용품에서 찾아보면 고무줄이 먼저 나와 있네요. 즉 머리를 묶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물체가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볼펜인데요. 선생님이 자주 쓰는 이런 볼펜에도 용수철이 들어있고, 보통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볼펜 뒷부분에 달려있는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드는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 안이나 여러분 소파 안에도 여러 가지 탄성력을 이용하는 용수철이라든지 고무 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에도 탄성력을 많이 이용하는 예가 있는데요. 자, 상자를 열었더니 인형이 튀어오른다. 인형 아래 이렇게 용수철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릴 적에 장난 많이 친 친구들은 많이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새총, 고무줄로 이용한 새총, 그리고 고무동력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해서 고무줄을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해 가지고 감아 놓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면서 다시 이 날개를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비행기였죠. 네, 이런 장난감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자동차, 심지어 기차라든지 여러 비행기 모든 곳에 이렇게 사용되는데, 자전거에는 이렇게 안장에 쓰이는 용수철이 있죠. 우리가 타면서 충격을 흡수해 주게 됩니다. 자동차에는 바퀴 사이에 이렇게 용철, 커다란 용철이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가면서 이렇게 노면, 즉 도로에 있는 충격을 흡수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기와 운동기구에도 탄성력이 많이 이용됩니다. 장대 높이 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을 가지고 운동하는 악력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타줄, 이것도 마찬가지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예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탄성력의 정의와 그리고 크기, 그리고 방향, 그리고 마지막 이용되는 예까지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배울 내용은 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게는 뭐라고 배웠죠? 무게는 중력의 크기였습니다. 즉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무게라고 했고, 질량은 무게와 다르게 어디서든 이렇게 같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수철을 이용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목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번 실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용수철 저울이 있었죠. 이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준비물로는 100g짜리 추 4개, 그리고 스탠드, 이쑤시개, 집게, 30cm 자, 그리고 간단한 테이프가 필요한데, 자, 그림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첫 번째입니다. 여기 스탠드라고 있죠. 보통 과학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물체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달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스탠드 위쪽에 용수철을 매답니다. 용수철을 매단 다음에 이 용수철 끝에는 이쑤시개로 고정을 해요. 고정한다기보다는 끝을 이쑤시개로 놓으면 그 자를 고정해서 그 눈금을 확인할 때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용수철 끝에 이쑤시개를 이렇게 매달고요. 그리고 자도 고정하여 이렇게 이쑤시개와 자의 눈금 0이 일치하도록 놓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용수철을 매달고 그리고 자로 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냐면, 이때 추를 100g짜리 추를 이렇게 용수철에 매달 텐데요. 용수철에 이 추를 매달게 되면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겠죠. 왜 늘어나냐? 추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나게 돼요. 그 늘어난 길이를 여러분 자의 눈금으로 보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쑤시개와 자의 눈금이 일치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느냐, 즉 수평이 되도록 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와 그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에 있는 눈금을 나타내는 이 이쑤시개의 위치를 우리가 우리 눈의 눈높이와 같게끔 해서 봐야만 여러분 정확한 늘어난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추 말고 이제 2개, 3개, 4개로 이렇게 늘리면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이렇게 표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 1개보다는 2개, 3개 늘려가면은 용수철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4개의 추까지 매단 다음에 늘어난 길이를 정리합니다. 이때 여러분 추의 개수를 늘리면 뭐가
변화가 되냐면요. 추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추 한 개가 선생님이 질량 100g이라고 했죠. 질량이 100g이면 0.1kg입니다. 추 한 개면 1N, 두 개면 2N, 세 개면 3N, 네 개면 4N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용수철의 늘어나는 길이를 한번 기록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처음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측정한 예시. 보통 100g짜리 추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20g짜리 추를 사용한다 봐요. 그래서 약 무게가 추의 무게가 한 개당 0.2N씩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0.2N일 때 0.9cm가 이렇게 용설이 늘어났습니다. 자, 두 개의 추로 매달았을 땐 무게는 0.4N이 되고요. 늘어난 길이는 1.8cm. 세 개로 늘렸을 때는 2.6cm. 6개까지 추를 늘렸더니 용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5cm나 됐어요.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여러분 그래프 작성은 초등학교 과정까지는 이렇게 다 제시가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가로축과 세로축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다 제시가 되었고 여러분은 점을 찍고 선분이나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내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온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프를 하나하나 나눠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프 작성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가로축과 세로축에 나타낼 요인을 씁니다. 자, 어떤 요인을 적느냐? 여러분 먼저 실험할 때 여러분 추의 개수를 늘렸죠. 이렇게 추의 개수를 늘리면서 변화시킨 요인이 바로 가로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축에는 추의 개수 또는 우리가 추의 무게라고 적을 수 있고 단위로는 뉴턴. 추의 무게는 뉴턴이죠. 뉴턴을 반드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나온 결과값이에요. 즉 추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매달면서 우리가 측정한 값, 즉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세로축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괄호 안에는 이렇게 단위인 센티미터가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각각의 눈금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추의 한 개의 무게를 0.2N씩 몇 개까지 했죠? 0.2, 0.4, 즉 1.2N까지 했다면 최대값까지 여기에 표시를 하고 늘어나는 길이도 마찬가지 5cm 정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최대값을 5라고 적고 그 사이 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매깁니다. 즉 한 칸당 추의 무게는 0.2, 0.4, 0.6, 0.8, 1.0, 1.2 여기 숫자 뒤에는 뉴턴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뉴턴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긴 1, 2, 3, 4, 5 이게 각각의 늘어난 길이 몇 센티미터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측정한 표값에 있는 데이터 결과를 점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많은 친구들이 여기 0에 있는 점을 안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측정하기 전 추를 올려놓기 전에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없었죠. 0이었죠. 그래서 0 지점에 점을 찍고요. 0.2N, 즉 추 한 개를 매달았을 때 늘어나는 길이 0.9cm, 그리고 두 개를 매달았을 때는 1.8cm, 그리고 6개까지 매달았을 때 5cm가 이가 되었죠. 자, 이 점을 이렇게 각각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한 그 점을 가능한 그 여러 점이 가깝게 겹칠 수 있도록 직선이나 곡선으로 긋습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죠. 가로축과 세로축은 서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이 나타나네요. 자, 이 그래프로 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결과를 해석해야 되느냐?
자, 가로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0.2뉴턴, 0.4뉴턴, 0.6 오른쪽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세로축, 즉 용철이 늘어나는 길이도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용철의 늘어나는 길이는 무게에 비례한다.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말은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다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운 이 용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은 물체의 무게와 용철이 늘어나는 길이는 비례한다. 이 내용 결과를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용철의 늘어나는 길이는 추의 무게의 괄호다. 자, 무슨 말이 되죠? 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내용 굉장히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 보시면 원래 길이 용수철이 있어요. 한 개를 매달았을 때 1뉴턴짜리 추를 한 개를 매달았을 때 1cm가 늘어났어요. 두 개의 추를 매달으면 1cm, 세 개의 추를 매달았을 땐 3cm가 늘어났어요. 즉 추의 무게에 따라서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도 일정하게, 똑같이 일정하게 증가했죠.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일정한 직선,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 직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물체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자, 예를 들면 필통이 있습니다. 필통을 똑같은 이 용수철에 매달았더니 2cm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필통의 무게는 2cm 정도 늘어났다면 2뉴턴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그래프로 여러분 다른 물체의 무게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질, 즉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 성질을 가지고 용수철 저울이나 가정용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제 활동, 여러분 직접 해보는 활동인데요. 뭐 과제라기보다는 여러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체의 크기를 비교하는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노란 고무줄, 노란 고무밴드 2개와 우리가 클립이라고 하죠. 클립이 있는데 클립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만든 클립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나 찾아보면서 2개의 물체를 한번 무게를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럼 어느 물체가 무겁냐라는 거는 고무밴드가 늘어난 정도, 즉 변형 정도가 물체의 무게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물체의 무게는 알 수는 없지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무밴드가 많이 늘어난 물체가 적게 늘어난 물체보다 무겁다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단한 고무줄을 사용해 가지고 물체의 무게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는 선생님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댓글창에 문제를 읽고 한번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번지점프대에서 사람이 뛰어내린 후 줄이 늘어났을 때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2가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보여드린 그림이 있었죠? 두 사람이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렸어요. 이때 아래로 그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 사람에게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 줄에 작용하는 힘까지 여러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한율 학생 그리고 박상형, 이한 학생, 이병아 모두 잘 얘기해 주셨어요. 네,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인 중력, 그리고 늘어난 번지점프 줄이 다시 올라갈 때 그 순간 당기는 힘인 탄성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중력과 탄성력 많은 친구들 잘 대답해 주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림과 같이 용수철의 화살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탄성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각각 화살표로
나타내면 여러분은 화살표로 표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느 쪽 방향인지 여러분 1번, 2번, 3번을 각각 댓글창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용수철을 어떻게 왼쪽으로 밀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길 때, 세 번째 그림은 둥그런 물체가 어떻게 중력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각각의 탄성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한번 댓글창에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진 학생이 오른쪽, 왼쪽, 위로 이렇게 했네요. 예, 화살표 방향 잘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양숙 학생도 오른쪽, 왼쪽, 위쪽. 그쵸? 몇 시 방향으로 써준 친구도 좋습니다. 9시 방향, 그리고 2, 3시 방향으로 썼나요? 자, 한번 여러분이 잘 대답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탄성력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1번은 오른쪽이고요. 2번은 그쵸, 왼쪽. 그리고 세 번째,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물체의 무게가 10N인 물체를 용철에 매달렸어. 그때 늘어난 길이가 10cm가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용수철에 필통을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5cm만큼만 늘어났다면 필통의 무게는 몇 뉴턴일까요? 자, 같은 용수철을 사용한 겁니다. 10N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는 10cm가 늘어났다면 필통을 매달면 5cm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면 필통의 무게는 몇 뉴턴인가? 자, 그렇죠. 5뉴턴, 5 단위까지 정확히 써주셨어요. 근데 5n이라고 쓸 때 뉴턴의 단위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대문자로 5뉴턴 할 때는 대문자, n을 대문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체가 10N인 물체는 10cm 늘어났으므로 5cm만큼 늘어난 필통은 5뉴턴. 이때 단위는 대문자로 써주세요. 예. 자, 여러분 이제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았더니 이번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24cm였습니다. 이 물체를 지구에서 잰 거예요. 달에 가져가 같은 용수철에 똑같이 매달면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는 몇 cm일까요? 여러분 간단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같이 댓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만 적지 마시고요. 왜 몇 cm가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자, 미니 해피 친구 정답만 적었네요. 네, 간단한 이유를 같이 써주시면서 써주세요. 우리 지구의 중력과 달에서의 중력의 크기가 달랐죠. 지구의 중력보다는 달에서는 좀 중력의 크기가 작았어요. 그걸 좀 기억한 친구들은 잘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가민 학생 4cm요? 왜 4cm가 나왔죠? 예, 이주진 학생 지구에서의 무게는 달에서 무게는 6분의 1이 되어서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각성한 친구도 6분의 1이라서 그쵸? 이병화 친구도 잘 적어 주셨어요. 자, 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에 의해서 탄성력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방향만 다르지 크기도 같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도 지구에서는 24cm가 늘어났다면 힘이 6분의 1로 줄어드는 달에서는 길이도 마찬가지 6분의 1 정도가 돼서 4cm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모든 문제를 잘 풀어주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동안 우리가 탄성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탄성력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탄성력이라는 것은 물체의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려는 힘이었습니다.
자, 이 정의를 꼭 기억해 두시면 탄성력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같았다. 그리고 탄성력의 방향은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탄성력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 보면 내가 작용한 방향의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화살표로 꼭 반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을 알아봤죠. 용처를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 봤는데요. 용처의 늘어난 길이는 뭐와 비례했죠? 그렇죠. 물체의 무게와 비례함을 이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 실험의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프도 우리 작성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 이렇게 바르고 고운 댓글 그리고 답변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알아볼 내용 한번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힘 중 세 번째 힘인 마찰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찰력은 운동하는 물체를 방해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마찰력을 이용하는 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간단한 실험인 빗면 실험, 즉 기울기를 달리하면서 물체의 마찰력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크기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동안 여러분 굉장히 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자, 안녕.